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뒤 공식 석상에선 처음 이철우 지사와 대면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정책의 파트너에서 도백 자리를 두고 겨루는 경쟁자로 상황이 바뀐 탓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청에서 열린 올해 첫 경상북도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 전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장 문수들 사이로 며칠 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과 현 이철우 지사가 차례로 들어서자 테이블 주변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침 나란히 자리한 기념 촬영 중에도 두 사람은 서로 눈길 한번 맞추지 않습니다. 경북 동해안 정책의 핵심 파트너에서 이제는 경북 전체의 발전 전략을 다투는 경쟁자가 된 두 사람. 이어진 회의에서 이철우 지사는 새 정부 정책을 고려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새 방향성을 자세히 설명하며 삼선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발전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타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직할시 되는 부분을 다 되돌리는 이런 인원법을 만들어서. 반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행정통합의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히며 도청 신도시 등 경북 북부권을 겨냥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다른 지역이 급격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쫓기듯이 단순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탑다운 방식의 급격하게 추진하는 통합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의 출마 공식화로 경북도지사 선거전이 조기에 점화되면서 국민의힘 내 다른 도전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를 바짝 뒤쫓는 김재원 전 의원은 각종 방송과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여권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면서 도지사 경선 투표권을 갖는 책임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병기와 관련돼 있는 강선우 의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수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난 연말 안동 등 북부권을 돌았던 최경환 전 부총리는 새 폭설과 추위를 뚫고 찾은 새벽 울릉도에서 오징어잡이 어민들을 격려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까지는 아직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경선이 곧 본선인 국민의힘 텃밭에선 물밑 선거전이 벌써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국 대표는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왜 대구를 전국 꼴찌로 만들었냐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다른 당 출신 지도자도 지역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선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줄을 이뤘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지방의회를 거의 싹쓸이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라며 독재가 무능을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 국민보다 공천권자 눈치만 봅니다. 의회와 단체장이 한 몸이니 견제보다 짬짬이가 팽배합니다. 조 대표는 대구 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대구를 왜 꼴찌로 만들었냐면서 한 세대에 걸친 국민의힘 편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는 언제까지 이런 지역 정치 카르텔을 참고 견디실 것입니까? 좋은 경쟁을 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0석을 받게 하는 게 목표라는 선전포고격 발언을 했습니다. 국힘 제로를 위해서는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그리고 다른 여타 진보개혁 세력들과 또 시민사회와 튼튼히 연대해서 광역단체장 후보 배출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선거제 개편이 따른다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입성은 노릴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10%에서 20%로 늘리거나 한 선거구에서 3인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등의 다양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텃밭을 사수하려는 거대 양당이 법 개정에 협조할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한편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대구시청을 찾아 대구의 현안을 듣고 함께 논의했습니다. 공항이나 물 문제 건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수십 많은, 년간 이제 얽힌 문제인데 그래도 새로운 정부하고 조금씩 이렇게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고.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대구 지지율은 11.8%. 또다시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지는 선거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어떤 식으로 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지역 5개 기업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최고 혁신상 등을 받았습니다. CT5는 인공지능 기반의 착용 단말기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 더키퍼의 전기차 초기 화재 감지 대응 시스템과 옴니코트의 금속 디지털 프린팅 전용 건식 토너 등 4개 기업의 기술은 각각 혁신상을 획득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역 기업의 수상 성과를 계기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 혁신과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외식, 미용, 목욕업소 등 생활 밀착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 업소 43곳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 착한 가격 업소에서는 7,000원대 한식 정식과 국밥, 4,000원에서 5,000원대 면류, 1,000원에서 2,000원대 커피 등 저렴한 가격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현황과 업소별 위치, 가격 정보는 경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덮여있던 포항 학산천이 생태 하천으로 복원돼 문을 연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벌써 낮고 난립한 교량 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콘크리트 도로를 걷어내고 물길을 되살린 포항 학산천입니다. 물길 위로 교량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교량의 높이가 눈에 띄게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의 경우 산책로의 상부 높이가 성인 남성의 키 정도인 1.75m에 불과합니다. 키 180cm가 넘는 성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고선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죠. 안전사고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걸리면 다치잖아요. 다리가 조금 높았으면 맞아요. 참 좋았을 텐데. 혹시 방금 자전거 타실 때는 좀 머리를 숙여 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900m 구간에 설치된 교량만 모두 7개. 평균 128m 간격으로 설치된 건데 서울 청계천과 비교하면 교량의 밀도가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하천에 너무 많은 교량이 설치돼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굉장히 짧은 구간에 많은 교량이 난립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하천의 통수능에 있어서 굉장한 방해 요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포항시는 교량은 통행 민원 등을 고려해 설치했으며 높이 역시 주변 지반과 해수면 높이 사이에서 찾은 최적정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수 단면 증가와 추가 시설 설치로 홍수 위험은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민 내양 쪽에 범퍼장을 지금 만들어서 시험 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에 침수되는 물은 이제 유입 관로를 통해서 범퍼장으로 통해서 이 밖에도 공사 이후 4차선 도로가 일방 통행 2차선으로 줄면서 출퇴근 시간 극심한 교통 혼잡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 420여억 원을 들인 학산천이 생태 복원과 주민 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세심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미생물을 배부합니다. 이번에 배부되는 미생물은 유산균과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으로 토양 속 유익균 증식을 촉진해 작물 생육에 도움을 줍니다.
친환경 미생물은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며 1리터 단위로 멸균 포장돼 농가에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설 포항시 대송면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 불허를 요구하며 포항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항시 대송면 대강리 토지 소유자인 하모 씨는 포항시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토지 바로 옆에 하루 80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허가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음식물 처리 시설은 허가 업무 지침에 주민 반대를 이유로 반려는 불가하다며 지난해 9월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를 2주일여 남기고 미얀마 상공에서 실종된 칼 858기 사건. 3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6년 전 MBC가 미얀마 안다만 해저에서 찾은 칼 858기 추정 동체를 확인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교부의 의지와 역량으로 수색 조사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미얀마 안다만 해저 40에서 50m 지점. 제트 여객기의 날개와 엔진으로 보이는 기체 파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020년 1월 대구 MBC 특별 취재단이 발견한 칼 858기 추정 동체입니다. 그 이후 6년이 흘렀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칼 858기인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외교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칼 858기 동체 확인 조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추정 동체가 발견된 이후 국회가 나서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 수색에 참여했던 이종인 대표는 기술적 준비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35m에서 40m 깡통 미고 들어가서 그물 걸려 있는 거 칼로 자르고 수세미로 긁고 그러면은 태극 마크가 나오고 HL7406이라는 표식이 나오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추정 동체가 크게 파손되지 않은 만큼 동체를 둘러싼 그물망만 제거하면 바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현재 미얀마 내전으로 인해 현지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미얀마 쪽과 협의하면 자칫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미얀마에서 총선이 좀 개최될 예정인데 저희가 이 총선에 대해서 아직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외교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미얀마에 하다못해 아직도 미얀마 해경이 이제 가동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면 최소한 그쪽하고는 협조가 돼 있어야 돼요.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가 미얀마와 채널을 열고 국토부가 수색 업무를 맡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후의 어떤 행동, 그걸 요구하고 또 실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TF 이후에 조사단의 어떤 예산과 조직을 만드는 것, 그것도 함께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들은 38년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858기 추정 동체를 확인하고도 6년째 방치된 상황에서 이제 국회의원들까지 적극 나서 동체 수색을 요구하는 만큼 정부의 실행만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포항 송도동 형산강 하구에서 선장 한 명이 타고 가던 3톤급 어선이 석축에 좌초했습니다. 포항해경은 서프보드로 선박에 접근해 선장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구조한 뒤 좌초한 어선은 크레인 작업선으로 인양해 인근 조선소로 옮겼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형산강 하구에는 수면 아래 암초가 있음을 알리는 부위가 설치돼 있다며 부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진 해양경찰서 소속 김혜인 경감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서 옥조 근정 훈장을 수상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영덕까지 확산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영덕 축산면 경정 3리 주민 61명을 안전하게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김혜인 경감은 이 공적으로 지난해 말 특별 승진해 경감으로 임용됐습니다. 경주시가 정부의 인구 감소 관심 지역 제도 개편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에 준하는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국비 공모 및 재정 지원 사업 참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추진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 감소 관심 지역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한옥 건축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최대 4천만 원의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신청을 접수합니다. 경상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건축주로 바닥 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의 단독 주택을 신축하거나 별동을 중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한옥 한 동당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